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경제사를 전공하고 있는 배성만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조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0년대 이승만 정권기의 조선공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60년대에 오게 되면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기의 어떤 경제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지향적 공업화, 이런 것들을 얘기가 되는데, 그 시절 중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60년대 조선공업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60년대 초반에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육성책도 같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존의 50년대의 국영으로 운영되다가 미국의 압력 등등을 통해서 어정쩡한 민영화 체계 상태에 있던 대한조선공사를 다시 국영으로 전환을 하고, 증자 등을 통해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필요한 대형선들은 전부 대한조선공사가 건조를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별도로 조선 5개년 계획을 따로 만드는데, 그것은 내자와 외자를 합쳐서 한 50억 정도를 조달을 해가지고 연간 7만 톤 정도의 선박을 생산하고, 해외로 나가는 외항선, 대형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의 건조는 역시 대한조선공사가 전담하게 해서 수입 대체를 이뤄낸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대한조선공사의 기존 자본금을 10억 정도 증자를 하고, 관련해서 각종 그 금융적인 지원 혜택들을 준다. 그리고 50년대 후반에 만들었던 조선장려법을 손질을 봐가지고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선박을 건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주는 자기 그 선박 전체 건조 가격의 10%만 자기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금융지원과 그 다음에 국고보조를 통해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가 약 40%, 융자가 50% 정도 수준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50%의 융자 같은 경우에도 15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196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청구권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 자금의 일부를 이 조선산업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어떤 당시에 그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양업 진출을 추진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선 건조하는 부분을 중소조선소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화물선 건조는 대한조선공사한테 맡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청구권 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대대적인 선박 건조를 위해서 시설 확충과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50년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조는 수입 대체의 관점이긴 한데, 좀 더 강화된 그런 어떤 조선공업 육성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국가의 지원이 강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하물며 일본에서 새롭게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도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는 톤당 단가로 $100 이상 싸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선주는 여전히 해외에서 중고선을 수입하고, 건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건조를 희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경우에 결국은 이 해결책은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일관된 소리를 내야지 되는데, 정부의 어떤 지원은 더 이상 강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의 내에서도 그러니까 수산업자나 어업자를 대변하는 수산청이나 해운업자를 대변하는 교통부와 그 다음에 조선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상공부 사이에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런 측면들까지 되어서 사실상 이 수입 대체 관점의 60년대 조선산업 육성은 토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일례가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대한조선공사가 해방 이후에는
가장 최대선인 4,000톤급 화물선을 60년대 후반에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사갈 선주가 없는 상황에서 건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 자금은 있으니까 국가가 건조를 하라고 했고 국영회사니까 건조를 했는데 막상 건조를 한 다음에 선박을 사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당시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선박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갖고 있게 되고 인도가 지연되고 하면서 손실이 있으니까 결국은 대한조선공사는 국영회사니까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결국은 재정자금을 통해서 국영회사의 손실을 메우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과정이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대한조선공사는 결국은 60년대 말에는 부실기업체로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60년대 말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앞에까지는 조선업의 어떤 화랑이다 불황이다 하는 것들이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해방 이후까지를 보면 주로 전쟁과 관련되는 게 많았는데 이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69년도의 닉슨 독트린인데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한국의 국방을 미국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책임지겠다. 굳이 완화해서 얘기해도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결국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69년도에 긴급하게 계획을 추진하는 게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입니다. 줄여서 4대 핵공장 계획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4가지의 핵심 공장을 짓겠다. 방위산업을 위해서. 그게 뭐냐면 주물과 특수강, 그 다음에 중기계, 그리고 조선이 들어갔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조선이 들어간 것은 뭐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해 보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였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70년대 본격화되는 우리나라 중화공업화의 시작이기도 해요. 시작이기도 한데 이 속에서 조선이 들어갔고 그 조선의 담당자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대표했던 대한조선공사가 아니고 건설업을 했던 현대건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만들어지는 게 70년대 초반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인데 왜 대한조선공사에 가지 않고 현대건설로 갔느냐 하면 당시에 대한조선공사의 경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경영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부실기업체로 60년대 말에는 지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영화를 하거든요. 민영화를 해서 결국은 그 해운업자였던 남궁년이라는 사람이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정부가 기대했던 것만큼 대한조선공사 경영을 제대로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불신이 정부 내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민영화를 하면 자기 자본을 좀 투자해서 경영난을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을 기대했는데 정부의 어떤 그 지원만 기대한다. 자기 역할은 하지 않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조선공사를 결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대한조선공사가 있던 원래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부산항에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산항 맞은편에 영도 해안가에 있거든요. 그곳은 이 조선공사를 확장할 만큼의 그러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대가 조선업의 4대 핵심공장 건설 계획 때문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60년대 조선산업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6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계획 하에서 조선산업의 육성을 시도합니다.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대체의 관점이고 그래서 대한조선공사를 국영으로 전환하고 지원을 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끔 독점해서 건조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폈고 별도로 조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선박을 연간 건조할 수 있는 양을 지정을 하고 조선업체들을 독려했으며
그리고 조선공업진흥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자금 일부를 투입해서 일감을 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요. 실패한 이유는 여전히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해외 중고선을 산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건조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에서 건조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이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선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식시키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그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사실은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들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산업자나 이런 선주 측, 해운업자나는 선박을 사야 되는 그런 업계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수산청이라든가 당시에 교통부는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상공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엉뚱한 정치적 배경이 깔리면서 4대 핵심 공장 건설 계획이 급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현대건설이 조선산업에 참여하면서 70년대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수출 전문 조선소가 탄생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70년대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